아니, 정통사극이 이렇게 재밌다고? 이쯤 되면 그냥 인생 자체가 몰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심리학은요, 입니다. 어썸 심리학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드라마 고려거란 전쟁 재밌습니다. 아니, 정통사극이 이렇게 재밌다고? 싶을 만큼 몰입감이 엄청납니다. 저는 최수종님이 강감찬으로 나온다길래 드라마 이름이 강감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목이 고려거란 전쟁이라길래 왜? 했는데 드라마를 보면서 했습니다. 이 시기에 주요 인물이 워낙 많아서요. 한 시대를 통으로 다루는 거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고려의 8대왕 현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역사 속에서 발견한 심리학, 오늘 소개해드릴 심리학은요, 외상후 성장입니다. 이제 드라마가 본격적으로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유약했던 현종이 강감찬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밀착 멘토링을 받으면서 점점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 현종이라는 왕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게 한 사람한테 일어난 일이 맞아? 싶을 만큼 엄청나게 기구한 운명의 소유자였습니다. 지금부터 현종의 생애를 아주 짧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미 역사를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아래 타임라인을 참고하셔서 이 부분을 스킵하셔도 될 것 같아요. 현종의 이름은 왕순, 태조 왕건의 후손이었습니다. 왕순은 사생아였어요. 부모님이 정식 부부가 아니라 불륜관계였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5살도 안 된 나이에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시고 정말 천의 고아가 되면서 거의 난이도 만렙으로 인생을 시작합니다. 왕순이 성장하던 시기에 고려의 왕실에는요, 씨가 말랐다고 합니다.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던 거죠. 이때 권력의 핵심은요, 바로 그 유명한 천추태후였습니다. 천추태후도요, 불륜으로 얻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왕위를 이쪽에 물려주고 싶었대요. 그러려면 제거 대상 1순위가 누구죠? 그렇죠. 왕순이죠. 그래서 천추태후는 왕순을 호시탐탐 죽이려 듭니다. 일단 강제로 머리를 깎은 다음에 승려로 만들어버리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절에 자객을 보내고 독을 탄 음식과 술을 시시때때로 보냈다고 합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왕순은 결국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제8대왕 현종이 되죠. 그런데 이제 숨 좀 돌리나 싶었더니 고난이 또 시작됩니다. 이쯤 되면 그냥 인생 자체가 몰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현종은요, 사실 신하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전 왕을 죽이고 왕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거란이 이 사실을 알고 막 극대노했다고 해요. 아니, 우리가 임명한 왕을 니네 맘대로 죽이고 새로운 왕을 세웠다고? 안 그래도 거란은 고려를 침략할 구실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막 드릉드릉 하던 차였는데 드디어 구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냅다 밀고 내려옵니다. 이게 바로 2차 고려거란 전쟁의 발발 배경이자 현재의 드라마 고려거란 전쟁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거죠. 거란이 막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니까 현종은 남쪽으로 막 피난을 갑니다. 현종이 누군가요? 고난 컬렉터잖아요. 이 피난길도 정말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신하랑 군사들이 막 중간에 다 도망가 버려서 나중에는 곁에 남은 사람이 한 50명 남짓이었대요. 그리고 지방에 피난을 막 갈 때마다 무시당하고 협박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어떤 고을에서는요, 지방 관리가 막 임금께서는 내 얼굴과 이름을 아십니까? 이렇게 조롱하고 거들먹거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종이 탄 말에 안장을 막 뜯어다가 고을 사람들한테 나눠준 신하도 있었대요. 현종은 이렇게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아주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그리고요, 후세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 임금의 높은 공과 빼어난 덕은 고금에 다시 없을 것이다. 생명줄 겨우 붙잡으면서 막 도망 다니던 현종 아니었나요? 도대체 이 쭈구리가 어쩌다 이렇게 칭송받는 능력군주가 된 걸까요? 고려 현종의 대반전, 그 비밀은 외상후 성장에 있습니다. 외상은요,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운 사건을 경험하면서 마음에 심리적 상처가 남은 상태를 말합니다. 트라우마라고도 하죠. 이 외상은 사건을 직접 경험했을 때 생기는 직접 외상, 그리고 간접적으로 경험했을 때 생기는 간접 외상으로 나뉩니다.
혹시 간접 외상이 뭔지 궁금하시다면요. 이전에 다뤘던 영상을 위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요. 한번 참고해주세요. 이런 외상 사건들에는요, 전쟁, 질병,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의 배신, 폭력 이런 것들까지 해당됩니다. 보통 외상 사건을 겪고 나면요, 사람은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주 심한 외상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태도나 생활상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외상 후 성장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트라우마를 겪고 나서 인생이 더 긍정적으로 변할 수가 있지 싶지만 의외로 이런 현상이 아주 자주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훌륭한 성취나 큰 성공을 이룩한 사람일수록 고난과 역경의 스토리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다시 현종의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볼까요? 현종이야말로 이 외상 후 성장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종은 자기가 겪었던 고난을 발판 삼아서요, 국가를 점차 개혁해 나갑니다. 한 나라의 왕이 피난 중인데 왕을 버리고 다들 도망치는 일도 있었고 지방 군수들이 조롱하기까지 했었잖아요. 이 기억을 발판 삼아서 현종은 중앙 집권제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제도를 정비하고 왕의 권한을 점차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요. 그 결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관리를 파견하는 제도, 군현제가 현종 때에 확립되었다고 하죠. 또 국방력을 강화합니다. 2차 전쟁 때 개경을 한번 뺏겨보니까 현종도 느끼는 바가 되게 많았겠죠. 그래서 개경의 성벽을 강화하고 산성도 새로 세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거란은 고려를 또 침공해옵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종은 옛날에 그 유약했던 현종이 아니었습니다. 3차 전쟁 때 현종은 피난을 가지 않고요, 거란군에 직접 맞서 싸우면서 전쟁을 진두지휘합니다. 임금이 나서서 전쟁을 지휘하는데 백성이나 군사나 사기가 엄청나게 치솟지 않을까요? 당연한 결과로요, 고려는 3차 전쟁에서 또 대승을 거둡니다. 고려는 현종 때부터 약 12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렸다고 합니다. 중국의 여러 열강들과 어깨를 견줄 만큼 강국으로 성장했다고 하죠. 현종이 살면서 겪은 사건들은요, 대개 트라우마, 외상으로 분류될 만한 사건들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망, 죽음 위협, 전쟁 배신 등등 하나 쉬운 게 없었죠. 아, 왜 이렇게 내 인생은 불행한가 하면서 비관할 수도 있었지만요, 현종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겪었던 트라우마로부터 교훈을 얻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쪽으로 자기 경험을 활용했죠. 그리고 역경에 역경을 거듭한 끝에 개인으로서나 그리고 군주로서나 굉장히 빛나는 성장을 이뤄냅니다. 드라마 고려-고란 전쟁에서 이제 점차 성장해 나가는 현종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역경을 겪고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같은 비극적인 사건을 겪더라도 누군가는 불행해지는 반면에 누군가는 성장하는 이유, 과연 그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심리학 연구에서는요, 외상 후에 사람을 성장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사회적 지지를 꼽습니다. 사회적 지지는 모든 사회적 관계 내지는 나에게 지지를 보내주는 대인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트라우마를 겪었더라도 주변 사람들의 지지와 응원이 트라우마의 고통을 잊고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죠. 또 다른 요인은요, 의도적 반추입니다. 반추는 어떤 일을 계속 떠올리거나 생각하는 걸 말해요. 그 중에서도 의도적 반추는요, 경험한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과정을 말합니다. 의도적으로 반추하는 방법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 도움이 되는 것 찾기. 그리고 두 번째, 유익한 점 찾기. 그리고 세 번째, 삶의 의미 깊이 생각하기 등이 있습니다. 현종을 예로 들자면 전쟁으로 피난은 했지만 그 덕에 백성들의 삶을 훨씬 면밀히 살피고 또 중앙 집권제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죠. 그리고 한 나라의 왕으로서 고려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기필코 살아남기도 했을 거고요. 종합하면 아무리 힘든 일을 겪더라도요, 의미와 교훈을 찾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하고 지지와 격려를 받는다면 내면이 훨씬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싶을 만큼 크게 힘든 일을 겪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좌절하긴 너무 이릅니다. 외상후 성장 모델에 따르면요, 우리의 성장은 이제 시작일 뿐이니까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심리학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을까요? 그렇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고 흥미로운 심리학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